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입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 오늘 퇴원을 했나요? 하셨대요? 예. 그래가지고 최고위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희는 법사위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아, 그러시구나. 얼굴을 뵙지는 못했습니다. 예, 법사위가 지금 끝났군요. 오늘 뭐 법사위에서는 별일 없었어요? 오늘은 아주 스무스하게 잘 끝났습니다. 예, 아유 다행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의 민생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잘 처리됐습니다. 단 이제 예.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왔기 때문에 예, 박지원, 서영교 예, 등이 의료 대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응급실도 문제 없다고 하고. 그걸 글쎄, 믿는 뭐, 국민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쪽 얘기고 실제로는 뭐 다를 수 있는데 그 간호법 좀 빨리 어떻게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호법은 오늘 저녁 7시에 예, 복지 법안 소위가 열려가지고 예. 거기서 통과가 되면은 내일 오전 중에 복지 전체 상임위에서 통과되면은 법사위로 넘어오죠. 우리 법사위로 넣으면은 승려 기간이 안 지났지만은 예. 오후 1시에 법사위를 소집해서 통과시켜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할 겁니다. 예, 아주 잘 제발 됐으면 좋겠어요. 예, 탓하지 말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간호법 통과시키자. 이건 진짜 넌센스죠. 아, 그리고 말이에요. 그 의원님, 저기 그 의원님의 지역구가 있는 호남 지역 말이에요. 네, 그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SNS에 게시하신 글 중에서 이 호남 약진 지금 펴고 있는 조국 대표를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 되도록 단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솔직히 여쭤볼게요. 그 조국 대표 조국 혁신당 좀 어떻게 곡성이나 이쪽에 좀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죠. 또 골프도 장갑 벗어봐야 할 듯이 그렇지만은 조국 혁신당 대표가 시민 비조, 지역은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 해가지고 괄목할 만한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야권이 절체절명한 정권 교체, 즉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날까지 좀 그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권 교체 후 4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 경쟁을 하면 좋겠다. 또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아니 지금 뭐 끝나봐야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호남 민심이 과거만큼 민주당에 절대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절대적이요? 예.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호남에서 80대 후반 지지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호남 분들은 이 나라 민주화를 기여한 저항의식이 있고 특히 투표에는 전략적 투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때문에 참여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았다. 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견고하고 또 이렇게 같은 진보 세력에서 지금부터 경쟁을 하면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단결이 필요한데 진보 세력의 분화도 염려되기 때문에 함께 하자 이런 생각을 제가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호남이 고인물이 썩지 않는 곳이에요. 그 신기하네요. 예. 예. 그 얘기는 계속 민주당이 계속 그쪽에서 이 앞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잘 이해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이에요. 뭐 이재명 대표가 어차피 된다. 그래서 이제 득표율 투표율이 낮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요새 그 초일회라고 있잖아요. 왜 그 초일회 네네. 이거 뭐 아실 텐데 여기 뭐 계시는 분들도 다 아실 텐데 말이에요. 그죠? 우리 박 의원님께서. 근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전직 의원들이 예. 전에부터 있던 것을 재활성화한다는데 저는 파벌로 형성돼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은 전직 의원들이 또 현직 의원들이 그러한 정책 기구를 만들어서 당의 혁신을 위해서, 당의 정책 개발을 위해서, 정권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파벌로 형성돼서는 안 된다. 그걸 역으로 따지면 파벌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예. 당에서도 제가 지난 6월 초 예. 이재명 대표와 오선 의원들 6분하고 한 3시간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예. 자리에서도 저는 7인회나 혁신회의 등 당내 파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다 공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당에서 파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놓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 이재명 대표도 퇴원 복귀 일성으로 단결이 가장 중요하다. 예, 그리고 분열은 패배의 원인, 충고는 밖으로 이 얘기를 했죠. 청구를 밖으로. 예. 그것은 당연하고 좋은 말씀이고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그러한 얘기다. 저는 아주 잘하셨다 이렇게 지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이재명 대표의 퇴원 후 첫 메시지가 이거라서 이게 분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건 아니고 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당내에서 좀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회 때도 우리 민주당이 배출한 3분의 전직 대통령 중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은 서거에 있고 유일한 생존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상 축사를 보냈는데 좀 야유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이건 나쁘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전당대회에서 단결해서 잘 하라고 하는 전직 대통령, 우리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나는 이재명 대표가 양산을 방문한다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 사과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저도 문매 맞았어요.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전화도 오고. 그렇지만 그것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예. 당 지도부나 중진 의원들은 단결하자. 그래서 정권 교체 이룩하자 하는 말씀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초일회 뭐 이런 게 만들어져도 그렇게 힘 못 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뭐 제가 힘 못 쓴다는 소리를 하면은 그분들한테 열내죠. 아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까요? 아니 그러면? 영향력 크지 않다고 그 얘기도 안 했잖아요. 네, 지금 물론, 신 교수님이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바라는 거죠. 것을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아니 여쭤보는 거죠. 여쭤보는 거죠. 아니 신 교수님은 상당히 그 민주당에 대해서 좋게 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유 저야 뭐 좋고 싶고 아니 그러시면 안 되죠. 어떤 학자가. 근데요. 제가 방송 프로를 진행하면은 정확하게 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정책이나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지 만약 파벌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걸 말씀한 거예요. 근데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거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그쪽이 된다면 아직 모르잖아요. 그건 모르긴 모르지만 모르죠. 모르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면 예. 저 같은 사람은 옳지 않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그런 얘기를 박 의원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저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러신데 근데 일각에서는 초일회가 10월 달에 있을지 모르는 이재명 대표 관련 사법 리스트 그 2건 1심 판결과 이분들의 움직임을 연결시키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야 정치권에서 참새들이 그런 말씀을 하겠죠. 그분들도 그러한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당 대표가 검찰의 집중 포화를 맞아가지고 지금 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무죄가 된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 대표회담은 열릴까요? 열려야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번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2026년도 의대 신입생은 보류하자 하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더니 대통령이 거부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거부 대표가 지금 거부에 대표가 또 좀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어제까지는 거부라고 나왔거든요. 오늘은 뭐 거부는 아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그건 대통령실이 언어를 희롱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오늘 법사위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설명했어요. 예. 지금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이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응급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내년도에 사상 최초로 의사가 전공의가 전문의가 특히 군의관도 배출되지 않는 5년이 된다고 하면은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없는데 딱 이청명으로 정해가지고 해라. 이게 무슨 루이 14세냐? 힘이 국가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여권에서 또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 막무가내면 되겠느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실도 문제 없고 추석 전혀 대비돼 있고 의사 정원은 그대로 하겠다. 그래서 뭐 장관은 오래 하시겠더라고요. 근데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여야 대표회담은 성사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성사가 돼야 되고 한동훈 대표가 국민 편에 서서 민심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윤심에 이겨서 63~4%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최상병 특검만 해도 자기가 얘기해놓고 자꾸 흔들려요. 제3자 고발 문제 다 민주당에서 듣고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또 말을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취임 한 달 평가를 하는데 모든 언론이 국민들이 상당히 인색하게 안 된다는 식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말씀대로 국민 편에서 민심과 함께 정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설리가 없어요. 익지 않은 감 같아요. 땡감으로 떨어질 수 있다. 낙과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 그 여야 대표회담이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서 의정 갈등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논의할 거는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최상병 특검을 합의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가 민생 법안에 대해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해서 이번 국회에서도 몇 건이 통과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합의해서 즉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포기하고 해결하고 풀어가는 정치를 하지 않고 꼬이게 하고 싸우게 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데 두 대표만이라도 만나서 협치의 길을 만들어내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 시장에서 격리시킬 수 있다.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대표가 진짜 잘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한동훈 대표가 생중계하자. 그러려면 처음부터 예. TV 토론을
요구했어야죠. 아니 이게 무슨 뭐 예. 월드컵 4강전입니까? 고시행 우리 고베 국제고교 결승 야구대입니까? 세계에서 회담을 생중계하자는 것은 난 처음 들었어요. 터프가 아니에요? 그 지금 의원님께서 대통령을 정치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죠. 경위가 안 되면은 나라가 어려워요. 지금 보세요. 역사관 김문수 노동부 장관 어제 하시는 말씀 보세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이렇게 총체적으로 문제되잖아요. 그러나 사법부에서는 인용해버려서 방통이 예. 두 사람 체제는 안 된다 예. 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예.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 영수회담도 하고 예. 소통을 해서 나라를 잘 이끄셔야지.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리고 예. 우리 민주당에서도 지금 뭐 김부겸 전 간단하게 총리도 예. 김경수 지사, 예. 김동연 지사 예. 어제 저녁 저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예. 김두관 전 시간이 경남지사도 대권에 꿈을 두고 움직이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예. 일이 예. 사김이 움직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